삼성전자가 인도로 진출한 이후 처음 발생한 대규모 파업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 챈나이 인근의 삼성전자 공장에선 1,700명의 직원들 가운데 1,500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요. 현재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임금 인상, 회사 측의 노조 결성 거부가 파업 이유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노동자의 작업 거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41만 원을 받고 있다면서 향후 3년 동안 약 58만 원으로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들 월 평균 급여가 지역 내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약 1.8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 사실 인도는 삼성이 공들이는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생산기지뿐 아니라 연구개발센터와 디자인 조직을 두고 있으며 소비 시장에도 힘을 쏟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인도에선 중산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전 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인도 가전제품 시장 규모는 약 5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인도에 공을 들이는 것은 물론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장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근로자들에게 합의한 내용은 내년 3월까지 약 8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카페테리아 메뉴 종류를 늘려주는 것, 그리고 에어컨 버스 운행 대수와 출산 시 32,000원의 선물카드를 제공하겠다는 협상안이었죠. 하지만 시위를 지지하는 노동단체인 인도 노동조합센터 CITU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 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황스러운 인도 노조에 대응해도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런 요구안을 앞세운 파업이 자연 발생한 게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도 공상단 지원을 받는 현지의 강성 노동단체 CITU가 조업 거부를 통해 일부러 무리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정치권을 배후에 둔 CITU가 애초에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내세우며 파업을 정치적 세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하려 든다는 의심이었는데요. 실제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CITU사나 인도공장 노조를 만들고 교섭 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인도 노동당국의 허가를 받은 정식 노조가 아닙니다. 게다가 임금 2배 인상과 주 35시간제 정착, 고용 승계 요구 등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임에 틀림없는 사실이죠. 따라서 노동자 측은 삼성노동복지연합을 설립했어도 삼성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노조는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인도 노동조합센터 CITU와 연합했습니다. CITU는 약 6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강력한 조직으로 단순 파업 지원을 넘어 다른 전자제조업체에서도 노조 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뿐 아니라 애플 등 외국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파업은 매우 조직적이며 장기화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습니다. 파업은 보통 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이나 작업 조건, 복지 혜택 등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데 이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인도에선 이런 조건보다 파업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CITU가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경 좌파 정당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정도 규모의 파업은 인도 전자산업에서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2021년에 위스트롬과 폭스콘의 아이폰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 정도가 전부이죠. 여기에 더해 인도는 삼성을 넘어 한국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물론 인도 방송국까지 합세해 대대적으로 인도 근로자들의 파업과 삼성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도의 기사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파업 장기화에 따라 해외 대기업들도 탈인도에 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애플과 구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인도의 제조기지를 물색하는 중에 일어났는데요. 특히 애플은 중국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이폰 생산기지 일부를 인도로 전환하고 있던 중이었죠. 애플은 지난해부터 최신형인 아이폰 14를 시작으로 올해 아이폰 15까지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올해 4월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와 수도 뉴델리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을 때 애플 CEO가 직접 매장 개장식에 참석할 정도로 인도 시장에 공을 들여왔었죠.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애플의 탄식이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모디 총리는 메이드 인 인디아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 6년 안에 전자제품 생산량을 673조 원으로 지금보다 3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인도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도 총리가 직접 나서서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달 열린 내각회의에서 인도 총리는 장기적인 파업이 인도 경제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현지 근로자들에게 당장 업무에 복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삼성은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줬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파업을 지속한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모르겠다며 삼성 편을 들어주었는데요. 인도 총리의 이런 얍삽하고 발빠른 사과는 바로 이번 파업과 그 해결 과정이 인도에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해서였습니다. 현재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국 기업은 물론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떠나는 것만은 막기 위해 한 발언이었죠. 해외 외신들은 하나같이 아이폰 물량이 다시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도 정부가 전자제조를 키우려 하지만 인도 남부의 고질적인 불법 파업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다며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는데요. 파업 장기화로 인도의 강성 노조 문제가 부각되면서 애플과 같은 대형 대기업들을 유치하라는 인도 정부가 목표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폭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일관되게 외쳐왔던 친기업적 정책과 인도의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철저히 손상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죠. 모디 총리는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중심지라면서 줄곧 홍보해왔는데요. 활발하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던 와중에 발생한 불법 파업으로 모디 총리의 정책에 비상등이 켜지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이나 애플 등 대형 기업 입장에서 인도는 더 이상 매력적인 사업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지 근로자들의 잦은 불법 파업으로 이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수익을 내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이들은 애초에 그런 리스크를 피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국가로 떠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죠. 현재 삼성 인도법인 가전공장 파업은 2달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똥줄 타는 건 바로 인도 정부인데요. 인도의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도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파업 중 가장 대규모인 이번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직 해결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직접 삼성 관계자와 만나기를 원한다면서 공장까지 찾아갔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 관계자들은 모두 인도에서 출국한 상황이며 앞으로 삼성전자 인도법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후속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전해지죠. 눈치를 밥 말아먹은 인도 현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앞으로 삼성은 물론 애플까지 놓친 인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더 이상 매력 있는 시장이 아니다. 최근 들어 인도가 아닌 중남미로 발길을 돌리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이나 태국 등 제2의 인도를 찾아 떠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도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과 미국 대기업들은 인도의 고질적인 노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처법이 마땅치 않은 탓에 사측의 손실 규모만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까지 막심한 피해를 봤던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은 인도 첸나이 공장 근로자들의 파업이 2달 가까이 길어지면서 골머리를 앓아왔었는데요. 특히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인도 노동조합 젠타 시투가 조직적으로 파업을 지원하며 장기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임금 인상이 삼성전자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인도는 현재 14억 소비자 대상으로 돈을 벌려는 기업에게는 여전히 유망한 시장입니다. 인구 1인당 7,130달러의 구매력을 감안한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하기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국가인데요. 삼성에게도 인도 시장은 주요 시장이지만 고질적인 노조 문제가 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임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현지 노동자들의 분규가 잇따르면서 작년에는 생산 공장의 한시적 폐쇄 조치까지 이루어졌을 정도였죠. 하지만 더욱 어려운 점은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삼성에게도 방법은 있었는데요. 바로 삼성이 진지하게 철수를 고려하는 것이었죠. C2는 첸나이 공장 근로자들이 월 평균 4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향후 3년간 58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월 평균 임금이 약 56만 원이며 이미 첸나이시 제조업 종사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보다 높은 만큼 노조 측이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을 올려주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국적 직장평가 플랫폼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첸나이시의 월 평균 임금은 31만 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성에서 일하는 인도 근로자들은 지금 받는 임금도 첸나이시보단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삼성전자 측은 공식 노조가 아닌 시로 대신에 공장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업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장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는데요. 때문에 삼성은 어쩔 수 없이 파업 종료를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근로자들에게 합의한 내용은 내년 3월까지 약 8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카페테리아 메뉴 종류를 늘려주는 것, 그리고 에어컨 버스 운행 대수와 출산 시 3만 2천 원의 선물 카드를 제공하겠다는 협상안이었죠. 하지만 시위를 지지하는 노동단체인 인도노동조합센터 C2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 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당황스러운 인도 노조에 대응해도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런 요구안을 앞세운 파업이 자연 발생한 게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도 공산당 지원을 받는 현지의 강성 노동단체 C2가 조업 거부를 통해 일부러 무리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단체는 인도 노동당국 허가를 받은 정식 노조가 아닙니다. 게다가 임금 2배 인상과 주 35시간제 정착, 고용 승계 요구 등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임에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한 달 동안 파업을 이어간 근로자들에게 삼성은 인센티브 지급 등 노사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C2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국가의 제조업 월 평균 임금을 따져봤을 때 중국이 1139달러, 인도는 195달러로 각각 미국의 5912달러의 20%, 3% 수준입니다. 인도 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확산하고 실제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기업들의 투자 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전자제품 생산 규모를 667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인도 총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었죠. 게다가 이런 우려는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기업은 바로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디즈니였습니다. 디즈니는 인도에서의 영업을 축소하거나 완전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디즈니의 스트리밍 앱인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뿐만 아니라 핫스타 인도를 매각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죠. 지난 수년간 인도 시장을 떠난 다국적 기업은 디즈니만이 아닙니다. 은행, 자동차, 통신, 시멘트, 소비재 등 인도 시장에서 철수한 다국적 기업의 업종도 다양한 편인데요. 미국 상무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 때문에 다수의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이 새로운 사무실을 열고 있고 게다가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이 인도의 지원 사무실을 점차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도 시장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은 2,783곳에 이르는데요. 특히나 이번 삼성과 인도 근로자 간의 파업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인도의 제조 기지를 물색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특히 애플은 중국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이폰 생산기지 일부 인도로 전환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애플은 지난해부터 최신형인 아이폰 14를 시작으로 올해 아이폰 15까지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윤 중심으로 움직이는 애플이 생산지를 인도로 확대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모디 인도 총리는 글로벌 제조업의 인도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구애를 보낸 것도 애플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아이폰 제작을 담당하는 폭스콘이 더욱 정교한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인도에 있는 설비를 업그레이드했으며 아이폰 XR을 인도 내수 시장용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뉴리 퍼넬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인도에서 생산된 아이폰 XR 상자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도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사진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에서 디자인하고 인도에서 조립했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죠. 하지만 디즈니에 이어 애플까지 잠정적 공장 중단을 발표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다 정말 애플마저 탈출하는 것 아니냐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애플의 인도 시장 철수 움직임이 인도 제조업에 새로운 타격을 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발등에 불 떨어진 인도 총리가 나서서 현지 근로자들에게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인데요. 모디 인도 총리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으로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며 외국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었기에 애플 등 미국 대기업이 떠나는 건 어떻게든 막고 싶었을 겁니다. 인도 총리는 제일 먼저 삼성전자 인도 근로자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시투가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하루빨리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는 이유는 젊은 노동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인데 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인도 정부 입장에서도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쉽지 않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연이은 현지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 대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발을 빼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린 미국 대기업의 결정이 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철수가 답이다. 그냥 다 잘라라. 삼성전자 인도 공장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끌어온 파업을 갑작스럽게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공장 노동자들이 사측에 꾸준하게 요구해 오던 것은 기본급 인상 등이었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런 이번 파업 철회에는 삼성 측의 강경한 대응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노동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으며 삼성은 파업 참가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장 2달 동안 파업과 노사갈등으로 인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렇다 할 해결 조짐도 없어 갈등은 무기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죠. 첸나이 공장에서 일하는 1,500여 명의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복지를 높이라는 파업을 벌이다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400명이 우르르 퇴사해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결국 삼성전자는 생산의 차질을 빚기보단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합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이 약속한 것은 직원 복지를 위한 에어컨이 있는 버스 수를 늘리기로 한 것과 현재 5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 노선에서 내년엔 108개의 노선으로 확대할 것, 또 노동자를 위한 가족 행사 수도 연 4회에서 6회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노동 중 사망하게 되는 경우엔 사망자 가족에게 160만 원의 경제적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이 외에도 새로운 휴게실과 화장실 증축, 의료실이나 다양한 음식 제공을 하겠다고 했으며 식사 수당을 인상해주는 것과 오래된 사물함 교체, 휴가 증일 등이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해 미국 CNBC TV 측은 이번 합의로 얼마나 많은 현지 직원이 복귀하는 데 동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인도 근로자들은 이러한 협상에도 만족하지 않고 자주 교통비 인상이나 식사 메뉴 개선, 기숙사 설치 등을 주장하며 불법적인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에서 가장 많은 파업이 발생한 곳은 단연 한국 기업이었으며 타 기업보다 근무 환경, 복지가 훌륭함에도 점점 더 그들의 요구는 높아져가는 상황이었죠. 삼성 측의 합의 조건에도 인도인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성은 엄청난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는데요.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이 진지하게 인도 공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양측의 합의 내용은 공개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인도 NDTV는 타밀나두 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파업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는 즉시 업무로 복귀했으며 경영진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 또 노동자는 경영진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회사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은 피할 것 등이 합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업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며 파업에 단순히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조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첸나이 공장을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CITU의 지원을 받았던 이 파업은 최근 인도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파업으로 인해 제조업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인도 정부의 노력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인도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인도의 제조 공장을 설립해 왔습니다. 인구가 많고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는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데다가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주목하고 있던 곳이기도 한데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애플 또한 중국 대신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을 높이고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4 모델을 시작으로 올해 아이폰 15 모델 일부도 인도에서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만들던 맥북 역시 이르면 내년께 인도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인도 현지 근로자들의 터무니없는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말이죠. 애플뿐 아니라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 의류 기업들도 생산 공장을 일찌감치 인도에서 멕시코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에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인도의 숙련된 노동력 부족과 잦은 불법 파업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인도엔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인도에서 대학에 나온 인재들이 전부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유학을 가버리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기 위해 인도의 제조 공장을 알아보던 상황이었죠. 인도 역시 이번 미중 갈등이라는 빅 웨이브를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당수 기업들이 인도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실정인데요. 여기엔 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낭설로만 떠돌던 삼성전자의 철수가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맹을 이어갔던 삼성은 최근 최후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인도를 정리하고 브라질을 새로운 스마트폰 생산 중심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인도 직원들을 전원 해고할 방침이라는 것이었죠. 인도에게는 인도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우선 삼성전자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카드들을 꺼내들었습니다. 당장에 많은 실직자들을 만든다면 큰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우니 먼저 인도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그렇게 삼성은 근로자 조합 일수를 주 5일에서 주 3일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노동 비율로 치면 인도 근로자 수 10,000명 이상의 대량 실직자가 나오는 셈이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 차질을 겪은 삼성전자가 특단책을 내린 것이라며 삼성은 그동안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근로자들과 협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파업을 전두지휘하고 있는 CITU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아 전략을 모색한 듯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삼성이 제대로 칼을 갈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삼성전자는 인도 파업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특정 지역에서 공장이 폐쇄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에 집중된 제품 생산량을 글로벌 전역으로 분산시키고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이 바로 브라질과 멕시코입니다. 중남미 지역은 삼성전자의 중요한 핵심 거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후 첫 공식 해외 출장지로 중남미를 택할 정도로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삼성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을 캐치한 인도 정부 측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데요. 인도에겐 삼성전자가 매우 중요한 고객이자 경제를 지탱해주는 거대한 기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인도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삼성이 인도를 떠난다는 것은 인도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에 마음이 매우 다급해진 인도 총리는 삼성전자에게 양측이 더욱 성공적인 협력을 하기 위해 총리 본인과 정부 구성원은 삼성의 모든 의견과 제안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발표하며 절실함을 드러냈는데요. 또한 많은 인도 국민들은 삼성전자에게 인도 공장을 철수하고 브라질과 멕시코로 공장 이전을 하는 소문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도 사업 철수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인도의 생산량을 중남미로 이전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딱 잘라 말했는데요. 지금은 합의로 잠잠한 상태이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인도이기에 삼성은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도는 삼성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